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가 됐었던 이유가 그 행동주의 펀드 4개 행동주의 펀드가 연합을 꾸려서 배당 확대와 또 자사주 매입을 요구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연합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연합해서 주 제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면 제가 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사측에 제안한 배당 증액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안건이 합리적이었는지 사측의 기본 안건보다 한 70% 정도 증액한 주주 환원을 요청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주주 제안이 합리적이었는지 또 그리고 표대결에서 이 연합을 꾸렸는데도 좀 패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희 그 의결권 자문사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판단 주총이 좀 빨랐기 때문에 아마 3월 15일 주총이었던 것 같은데 2주가 지나서 디스클로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삼성물산의 삼성물산의 이사회안에 반대하고 주주 제안에 찬성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삼성물산이 그 IR 리포트에 보면 중간에 얼마나 여기가 배당 정책을 잘 수립했겠어요. 그러니까 쭉 이제 배당 정책을 수립해 오다가 최근 한 2, 3년 전에 관계사로부터 얻은 이익의 60에서 70%를 환원한다라고 문구를 약간 페어프레이징 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사업 수익의 몇 퍼센트를 배당한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어차피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홀딩스는 아니지만 거의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. 뭐 전자도 있고 쭉 이제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그 계열사들이 받아들인 그거에 전체를 떠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. 시장 언어를 써서 일부만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적합하냐?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에서 저희가 조금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삼성물산 이제 CFO하고 이제 IR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클리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자본에 대한 운영 계획 자체가 조금 주주 친화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그리고 5개 이제 캐피탈이 이제 같이 연합을 했잖아요. 그 연합의 이제 과정을 조금 이제 저희가 트래킹을 해봤는데, 제일모직이랑 합병할 때 자본금에 대한 승계를 기존의 삼성물산 자본금을 승계한 게 아니고 제일모직을 승계를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자본금이 상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187억인가요? 굉장히 작아요. 이 회사가 사실 매출은 한 3, 40조 되고 자기 자본만 해도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 자본금이 1,000억 이하면 주주들이 모집해야 될 지분율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. 상장회사 특례 조항에 의거해서 더 많은 지분을 모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반 그 행동주의가 같이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배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사주에 대한 상호주 이슈도 좀 많이 있는데 KCC와 합병 과정에서 KCC가 기존에도 자사주를 들고 그 지분을 들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해서 우세효력으로 보여지는 KCC가 9.17%를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적지 않은 그 기준이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제는 좀 주주 가치 측면에서 이 환원에 대한 부분도 견제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예,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마지막으로 그 삼성물산 관련돼서 코멘트 더 주실 분 있으실까요? 제가 삼성도 약간 특수관계라 네. 뭐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여기 이제 외국계도 많고 하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주주하는 이제 애플 사례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애플이 그동안에 이제 자사주 매입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주주 가치에 많이 기여했다는 얘기 하는데 우리랑 애플이랑 살짝 다른 점 뭐냐면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지배권을 지분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
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. 대한민국 회사들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모래주머니를 여러 개 들고 다니는데요. 일단 그 노동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경직적이고 미국은 구글 막 자르는데 그 다음에 발행을 못해. 특히 주식을. 애플은 뭐 발행하면 돼요. 구글도 막 발행하면 돼요. 우리는 주식 발행 못하기 때문에 CFO 입장에서 이 투자에 대한 캐시플로우 확보가 굉장히 큰 컨스트레인트고 그래서 그거를 반론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외국 회사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은가. 그러니까 그 태광 산업도 지금 올해 이 트러스턴이 사실은 배당이나 자사주 얘기는 안 했습니다. 올해는 이제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포트폴리오 바꾸고 그러면서 투자를 이제 많이 해야 되거든요. 태광산업이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은 발행에 의한 신규 투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. 이상입니다. 캐펙스 수요가 얼마나 좀 되는지 그 회사가 그래서 아마 배당 가능 여력은 그거 빼고 하셔야 될 겁니다. 한국은 아마.